병원에서 하는 냉동 치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걸까요? 냉동치료는 쉽게 말하면 정상 피부가 아닌 비정상 조직이 있을 때 그 조직을 얼려서 죽여버린 다음에 떨어지면서 새살이 올라오길 기다리는 치료야. 흔히 우리가 사마귀의 치료를 하긴 하지만 사마귀가 아니더라도 비정상 조직은 다 돼. 뭐 검버섯도 되고 피부 암을 하기도 하고 비정상 피부를 얼려서 죽인 다음에 새 피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래서 이렇게 디딜 때 아픈 티눈에도 냉동 치료를 하는 거군요. 그것도 비정상 조직이고 잘 쓰면 점을 빼기도 해. 대신에 레이저가 훨씬 좋기 때문에 굳이 그 액화질소를 점빼서 쓰지 않는 거지. 한 번만 해도 돼요? 아니면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뿌리가 깊은 조직을 없애려고 할 때 다 얼려서 죽이면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그 깊이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 너무 깊이 한꺼번에 올려버리면은 이게 상처가 커지면 피부 재생이 안 되고 뭐가 돼? 괴사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적당량만 얼리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없어질 때까지 반복 치료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3회에서 5회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야. 뭐 한두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서너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뿌리가 너무 깊거나 특이한 케이스들은 6개월, 1년을 해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중요한 건데, 사마귀는 내 피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종양이 생기는 거야.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돼. 주로 발에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흔히 많이 생기는 집단군이 태권도 하는 아이들. 맨발로 막 뛰잖아. 상처 나고 할 거고, 군인들도 많이 생겨. 슬리퍼를 같이 공유하면서 신는 경우. 거기 누군가 한 명이 자기 사마귀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거기 묻어있을 테니까 많이 생기게 돼. 집단 생활할 때 많이 생기는 병. 그러면은 얼굴 나는 사마귀는요? 그거는 다른 사마귀인데 어쨌든 걔도 바이러스야. 걔도 접촉에 의해서 되는 거야. 접촉에 의해서. 사마귀 하나 생겼는데 그럼 각질 제거하고 막 열심히 하면은 옆으로 번질 수 있어. 상처가 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마귀가 있는데 애기가 이뻐가지고 막 비비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생길 수 있지. 근데 이게 방금 얘기했지만 완벽하게 상처가 없는 피부에서 접촉에서 전염이 되지는 않나.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는 피부에 전염이 되고, 만약에 바이러스 들어갔더라도 면역력이 완벽한 사람들은 밀어낼 수 있어. 하지만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고 자꾸 접촉을 과하게 하면은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티눈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눌리면 거기에 뭐가 생겨? 굳은 살이 생기지. 그 이유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거기를. 굳은 살이 생겼는데 그걸 또 계속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그 굳은 살이 점점 깊어지거든? 깊다가 우리 피부의 어느 층에 신경이 있는 위치가 있어. 거기까지 굳은 살이 밀고 들어가면 굳은 살이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야. 굳은 살은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 굳은 살이 더 진행을 해서 눌려서 신경을 누르면 그때부터는 티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고 반드시 눌리는 부분에 생기지. 그래서 신발 자세가 안 좋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데 티눈이 생기게 돼. 두 가지는 완전 다른 병인데 치료 방법은 똑같아. 근데 단지 티눈이 조금 더 치료가 쉽지. 조직만 없어지면 되는데 이 사마귀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없어져야 돼서 자꾸 재활을 잘하는 편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내가 그냥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겼어. 여기 어딘가 생겼어. 그럼 이게 좀 커지지. 커지다 보면 어떻게 돼? 눌려. 그러면 계속 눌리다 보면 거기 뭐가 생겨? 굳은 살? 굳은 살과 티눈이 생기게 돼. 즉, 두 개가. 티눈이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마귀였다가 티눈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원래는 사마귀는 안 아픈 건데 아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하필이면은 눌리는 부위에 사마귀가 생기게 되면 그게 티눈으로 변질이 될 수 있어. 그 티눈과 사마귀가 같이 있는 경우지. 다행히 둘 다 치료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뭐 그게 중요치 않지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지.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냉동 치료야. 그 사마귀건 티눈이건 굉장히 피부 깊이까지 박혀 있는 거거든. 그 깊이까지 얼려서 피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데 한 번에 깊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일정 부분 얼려서 떨어뜨리고 나서 딱지를 띄고 다시 또 얼리고 해서 이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냉동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 되어져 있고, 이거는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적은 치료다. 이게 안 될 때 해볼 수 있는 치료들로 이제 전기 소작술이라고 해서 태워버리는 경우야. 보통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기 치료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냉동 치료가 좋냐 전기 수작이 좋냐, 냉동을 더 좋게 평가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치료율도 더 좋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냉동 치료는 얼리고 기다리는 거잖아. 그리고 피부가 재생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 전기 수작이나 레이저는 그만큼을 화상을 입히는 거야. 화상을 입히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도 잘 해줘야 돼. 관리가 잘 안 되면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과에서 일반적으로는 냉동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간혹 가다가 너무 안 돼, 치료가 안 되는 그럴 때는 뭐 레이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어. 뭐 항암제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고 혈관 내저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사마귀가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본은 냉동 치료를 하지만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사마귀 치료 과정을 보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사마귀를 칼로 깎아내서 얇게 만든 다음에 에콰주스 올리게 돼. 냉동 치료의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사마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상 피부는 안 죽이고 요 사마귀만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많이 얼고 얘는 덜 적게 얼어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얘는 조직이 두꺼워. 얘는 피부가 얇단 말이야. 여기다가 에콰주스 쏘게 되면 어떻게 돼? 두꺼운 게 먼저 얼까? 얇은 게 먼저 얼까? 얇은 게. 얇은 게 먼저 얼지. 그냥 그대로 해서 사마귀를 놔둔 상태에서 그냥 에콰주스 쏴버리게 되면은 얘는 안 얼고 얘부터 얼어버려. 그래서 사마귀를 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최대한 얇게 깎아내야 치료가 잘 되는 거야. 깎아내면 어떻게 돼? 이제 사마귀가 이렇게 있으니까 에콰주스 여기다 쏠 거 아니야. 여기다 쏘면은 에콰주스가 여기가 먼저 얼게 돼. 원리는 뭐냐면은 정상 조직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얼릴 때 딱 요만큼 여기부터 한 1, 2mm까지 얼기만 딱 하는 거야. 얼렸다가 녹여. 그리고 다시 또 얼려. 그래서 여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깎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돼. 최대한 깎아요. 얼만큼 얇게 깎느냐가 그 치료 얼만큼 잘하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피가 또 너무 많이 나면 치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걸 적당히 조절해서 해야 되겠지. 첫 번째 치료 날에는 어쩔 수 없이 피가 날 수밖에 없어.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사마귀는 혈관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깎는 순간 피가 나게 되어 있어. 그때는 피가 났으니까 소독을 하는 걸 추천드려. 무조건. 두 번째나 세 번째 치료하실 때는 치료가 잘 됐을 경우 딱지가 않고 그 딱지를 우리가 띄면은 조직이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게 돼. 밑에 말랑말랑한 살이 있고 그 말랑말랑한 살을 굳이 깎을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냉동 치료를 하게 되거든. 그때는 상처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소독을 하지 않으셔도 돼. 기준점은 피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러면 통증은 어느 정도 돼요? 덜 아프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를 죽이는 치료잖아. 피부를 죽이니까 안 아플 수가 없지.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환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마취를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발바닥에 주사 마취하는 게 엄청 아프죠. 엄청 아파. 발바닥 주사를 놓는 순간 환자 자지러져. 그만큼 아프고 그 마취를 하더라도 냉동치료가 계속 아파. 일반적인 경우는 마취는 하지 않고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진통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먹는 약 진통제를 미리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통증을 줄일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픈 치료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급적 하나일 때 빨리 오셔야 된다. 이게 막 3개, 4개, 5개 돼버리면 정말 아파. 그래서 빨리 와주시는 게 좋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 피부과가 아닌 다른 과에 가면 사마귀는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니까 기다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 맞아. 경험적으로 보면은 사마귀는 한 50% 내외에서 저절로 좋아질 수 있어. 그럼 기다리지? 아니, 기다렸다가 이게 3개, 4개 돼버리면 그때 너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한 개일 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무조건. 이걸 괜히 좋아지길 기다렸다가 번져버리면 서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치료하자. 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치료하고 나서 흉터는 많이 남아요? 보통 사마귀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기게 되고 손바닥이나 발바닥 피부가 엄청 두꺼워서 어지간하면 흉터가 생기잖아. 손바닥 흉터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발바닥 흉터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어? 발바닥을 본 적이 없어. 그치 당연히. 근데 손바닥은 진짜 어지간하면 흉터가 남지 않아. 피부가 두꺼워서. 근데 사마귀가 이쪽에 생기는 경우가 있지. 여기 이제 피부가 얇단 말이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냉동 치료를 할 경우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 이런 데 많이 생기잖아요. 그치. 이게 어려운 건데 이제 사마귀가 요 손톱 여기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 여기 바로 뭐냐면 요 바로 아래에 손톱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 그래서 냉동치를 너무 세게 해버려서 손톱을 만드는 공장이 망가져 버리면 망가진 손톱이 나오게 돼. 요 손톱 요 언저리에 생기는 사마귀들이 치료가 좀 더 까다로워. 흉터를 안 생기게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 흉터가 생길 수는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와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일샵에서 네일 관리하는 거 요게 조금 사마귀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할 때 상처가 나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 맞아, 그때 사마귀 생길 수 있다고. 그리고 큐티클 제거 자체가 사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챗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톱 관리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 그럼 치료받는 날 씻거나 뭐 음주, 흡연 이런 건 해도 돼요? 이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해하시는 거. 음주 가능하냐, 술 가능, 뭐 담배 가능하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맞아요. 공식적으로 3, 4일에서 일주일간은 피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공식적인 거야.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고 나면 기본적으로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3, 4일 정도가 필요해.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3, 4일만큼은 좀 피해달라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어쨌든 담배와 술은 염증에 좋은 결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샤워라든지 가벼운 거, 그냥 물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이걸 담그고 있는 거, 거기도 어쨌든 냉동치료는 기본적으로 사마귀를 깎아낸 다음에 얼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깎아내서 피부에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그 상처를 물에 담그고 있으면 아무래도 세균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담근다든지 싸우다든지 이런 건 좀 안 되시지만 가볍게 샤워하고 씻는 거는 가능하다. 단 씻고 나서 바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제 치료하고 피가 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괜찮을 건가요? 사마귀는 일반적으로 사마귀 안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사마귀라는 바이러스가 혈관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애거든. 사마귀를 어쨌든 깎아내게 되면 피가 날 확률이 꽤 높아지게 되거든. 하지만 그건 어쨌든 먹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걱정하실 사항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받고 나서 물집이 생기거나 크게 피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물집이 생기는 게 치료가 가장 잘 됐다고 보는 아. 입장이야. 그 물집이 생긴 만큼 피부 조직이 죽었고 거기서 새살이 차올라올 기다리는 거가 제일 잘 된 건데, 문제는 그 물집이 작으면 그냥 생활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너무 커서 걷는데 불편하거나 하실 때는 그 피를 좀 짜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나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병원에서 이제 피를 짜내주게 될 거고, 피를 짜는 순간부터는 수독을 좀 더 잘해주시는 게 중요해. 상처가 난 피부니까. 하지만 작게 생긴 물집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피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지내셔도 문제는 없다. 근데 작게 생겨서 이제 그냥 유지를 했는데 그냥 물집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소독만 해주면 돼. 소독? 크게 뭐 그게 빨간 약? 빨간 약 발라주고 항생제 하시면 바르고? 되니까. 물집 생긴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소독만 잘하자. 단 너무 커서 불편할 경우에만 병원에 내원해 달라. 이제 상처에 딱지가 생겼어요. 떼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지가 완벽하게 생겼을 때는 띄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딱지가 완벽하게 섰을 때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띄어드려. 환자분들께서는 딱지가 완벽하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띄다가 오히려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내버려 두시고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니까 굳이 미리 띄지 말자. 감염은 되게 다양한데 그냥 뾰루지도 감염이야. 그치? 이것도 세균이 있는 거니까 감염인 거고, 그런 것들 보통 환자분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 내 몸이 건강하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아물면 커지기 시작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골치가 아파서 이게 좀만 커지잖아. 흉터가 그냥 바로 생길 수도 있고 이만큼 부어서 이제 봉화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조금 너무 등한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염증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독을 하시고, 집에서 소독을 했는데도 커진다, 반드시 빨리 병원에 나오셔야 돼. 그냥 언젠간 좋아지겠지 기다리시다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흉터도 남고 잘못하면 입원까지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꼭 감염은 신경 써달라.